어제 했던 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가 교과서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출제 포인트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항 분포를 줬는데 평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분산도 아니고 그리고 확률을 물어볼 때 딱 하나의 점, 한 값을 가질 때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간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은 아 이거 100%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물어본 거다 라고 간주하셔서 제가 예시 들었던 게 이런 거였죠. 이항 분포인데 갑자기 대뜸 16부터 28까지 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스텝이 일단 평균과 분산을 만든다. 평균 n 값이 20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이항분포 공식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값을 만들어야 된다. 2단계 이렇게 만든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써놓읍시다. 왜 따르는데요?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믿읍시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규 분포로 저 확률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님. 그냥 Z 쓰면 Z로 바꾸는 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까먹냐 안 까먹냐 싸움이지 기억하기만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신 대비를 할 때는 표현을 뭐 이따구로 줘요. 우리 못 해석하려고,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평가원이 이런 치졸한 짓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초에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의 관계가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서 혹시 몰라서 정리한 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했었는데 기본 컨셉은 이렇게 엄마가 있어요. 모집단. 근데 이걸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만 뚝 떼가지고 얘를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의 개수를 크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표본에 들어있는 샘플의 수가 총 n개다 그랬을 때 이 표본을 한 번만 잡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번 잡는 표본들에 대해서 전부 다 평균을 구해본 거죠. 이 집단의 평균, 이 집단의 평균 막 잡아가지고 그 값들을 이름을 X바라고 부릅시다. 그럼 X바는 이 표본에 소속된 n개의 값들 x1, x2, xn까지를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 한 거니까 크기 n짜리인 표본 평균 이런 말 등장하면은 x바를 이런 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된다. 특히 n 값이 작을 때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크기가 만약에 2짜리면 2분의 x1 더하기 x2, 크기가 3짜리면 3분의 x1, x2, x3, 많아봤자 한 크기 4짜리까지, 크기 4면 4분의 x1부터 x4까지 이렇게.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한번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대학원생 때 고생한 결과, 교수가 돼서도 고생한 결과, 만약에 전체 집단, 모 집단에 대해서 평균이,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면 놀랍게도 저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신기하게 평균이 똑같이 나온다. 그리고 진짜 엄청나게 신기하게 x바의 분산이 정확하게 이 크기 n으로 나눠준 값이 나온다. 이게 수학적으로 엄청 신기한 건데 와닿지가 않죠. 저게 뭐가 신기함?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루트 분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암기이죠. 여기 이해가 어디 있어? 교과서에도 이거 그냥 알려져 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지 증명 안 해줍니다. 그래서 x바가 나왔을 때 문제 유형이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제시하고
이렇게 준 다음에 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x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x 바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4점을 먹고요. 두 번째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크기 n짜리를 블라블라 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었다. 이런 멘트가 등장하면 보자마자 평균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여기 있는 분산만 n분의 시그마 제곱 바꿔줘서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써준 뒤 그래서 얘 갖고 확률 구하기 위해서 z로 바꾸는지 이게 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유형에서 가끔 어려질 수 있는 게 어제 했던 문제가 그거 바나나 우유 한 개는 이렇게 따르는데 네 개를 묶었을 때 그거의 확률 어떻게 구하냐 그거 이따 보여드리고 세 번째가 저번 시간에 안 했던 신뢰 구간에 대한 겁니다. 이건 오늘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진짜 공식만 열심히 외우면 돼요. 의미 몰라도 돼요. 근데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유형이 첫 번째가 이 표 나왔을 때 모집단 x가 이런 식으로 표가 대놓고 주어졌을 때 어떤 짓을 하냐면 크기 n이라고 안 하고 2나 3 같이 되게 작은 숫자를 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를 들 때 크기 2짜리인 표본 평균을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얘는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될 테고 이 x1과 x2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여기 있는 1, 3, 5가 얘들의 후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요구하냐? 여기 나와 있듯이 x바가 무엇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면 무조건 4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만약에 p, x바는 3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해봐라. 그럼 2를 평균 냈을 때 3 나온다는 얘기니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 1, 3, 5가 돼서 1, 3, 5 중에서 어떻게 바꿔야지 평균이 3 되나 하고 한번 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려보니까 1, 5, 3, 3, 5, 1이 되니까 x바가 3일 확률은 x는 1일 확률과 x는 5일 확률을 갖고 와서 곱하고 둘이 3인 경우 x가 3일 확률과 3일 확률을 갖고 와서 곱하고 5일 확률과 1일 확률을 갖고 와서 곱한 다음에 싸그리 더하면 나온다 라고 기계적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유형은 까먹을만 한 쯤 다시 나오는 추세인데 최근에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유형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냥 그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안 까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요 유형 풀어봤죠. 이렇게 전체 집단 X에 대한 표를 준 다음에 X바가 20일 확률을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평범하게 X에 대한 걸 분석하기 위해서 뭐 확률의 합이 1이다, 뭐 평균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미지수를 알아낸 다음 표를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X바가 20일 될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여기 있는 10, 20, 30 가지고 평균 내서 20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10, 30, 20, 20, 30, 10이네. 그래서 11대 확률과 31대 확률 갖고 와서 곱하고 20, 20 확률 갖고 와서 곱하고 30, 10도 갖고 와서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얘가 딱 전형적인 구조의 문제니까 알아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 유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규 분포를 준 다음에 거기서 X바를 만드는 경우 진짜 쉽습니다. 기출문제 썩어 넘쳐나요. 심지어 그래서 얘가 기출문제 만들 때 통계 파트는 걷어낸 게 좀 많습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H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평균 10분, 뭐 표준 편차가 얼마 이렇게 주어지면 보자마자 X가 정규 분포 10, 시그마 제곱 따른다라고 쓰시고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를 이미 추출한다. 아 얘가 n 값이구만. n이 16이네. 그리고
항상 기출문제 이거 줘요. 그걸 x바라 그러죠. 그럼 x바는 정규분포를 똑같이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16분의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4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가지고 x바의 표준 편차는 4분의 시그마 해놓고 나서 평범하게 그 z값 갖고 장난치는 문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유형으로는 묶음 계산이 있었어요. 이거는 까먹으면 또 틀리는 고난도 문제. 바나나 우유 한 개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뭐 따른다고 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실제 현실에서도 바나나 우유 4개 묶어서 팔잖아요. 4개씩 묶어서 팔 때 이 4개의 묶음의 무게가 2008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그 식잡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냐? 이 바나나 우유 한 개를 x라고 했을 때 4개를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x1, x2, x3, x4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x1, x2, x3, x4는 하나같이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은 이 4개를 합쳤을 때 합이 2008 이상이다 라고 일단 식을 세우신 다음 얘 개수가 현재 4개니까 4로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크기 4짜리인 표본 평균식이랑 똑같아져 가지고 이걸 x바로 고치고 옆에다가 이거 크기 4짜리다 라고 한 다음에 얘를 x바에 대한 확률식으로 고칩니다. 그 다음 원래 원본이 x가 500,4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는데 크기 4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500,4분의 4제곱이라고 써가지고 x바가 실제로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따르는지 구해낸 다음 평범하게 z로 바꾸는 문제로 탈바꿈한다. 이 이렇게 푸는 구조 자체를 통으로 외워버리는 걸 권장드린다. 이것도 이 유형을 그냥 아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알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는 상태에서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통계의 본질적인 의미는 적은 수를 가지고 많은 걸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뢰구간 문제는 표본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번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만 딱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크기 100짜리 가져왔다 할게요. 그럼 그 100명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100명으로 전체를 판단하고 싶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크기 100짜리를 꺼내왔는데 이 100명만 분석해서 전체 평균을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 알아낸 요령이 뭐냐? 첫 번째 스텝, 이 녀석에 대해서 이 10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해요. 이 10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보통 그것을 기호로 소문자 x바로 씁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100명의 평균 가지고 실제 전체 평균인 m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한번 열심히 굴러본 결과 그 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는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즉 원래 이런 의미 아닌데 이야기 편하라고 m이 들어갈 확률이 95%인 구간이 생겨요. 그 공식이 뭐냐? 얘를 기준으로 만들어냅니다. 요 x바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똑같은 수를 하면 되는데 뭘 하냐면 여기에 1.96 곱하기 크기란 게 보통 변수 n 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여기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왜 이렇게 되는데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그냥. 근데 시그마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n 값도 100명이라며 뭐 알겠어. 근데 저 1.96의 정체가 대체 뭐냐?
이거 문제에서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 95%란 말을 준 다음에 문제 끄트머리에 반드시 이게 적혀 있어요. 확률 0부터 Z가 1.96까지일 때 이 확률이 0.4750이다. 뭐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을 때 확률이 0.95다. 뭐 이런 식으로 줘요. 즉 그냥 구조만 이해하세요. 95%란 걸 주기 위해서 이 1.96을 어디서 갖고 왔냐?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래. 이게 0.95라는 것이 95%잖아. 그러면 이 95% 앞에 붙어있는 요 1.96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이면 된다 라고 암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뭐냐? 0.47호는 왜 뜬금없이 왜 나온 거냐? 잘 생각해봐요. 절대값이 1.96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0부터 1.96이면 절반이잖아. 0.475가 95%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한번 납득시켜 보려고 한번 증명을 해보면, 아까 전에 절대값 Z가 1.96보다 작을 확률이 0.9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크기 n짜리인 표본을 꺼집어내서 표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본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x바에 대해서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x바에서 z로 만들 때 무슨 짓 했었냐면은 x바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라고 그랬었죠. 얘는 역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z 대신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건 그냥 저 공식이 너무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이런 연유에서 나왔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만 열심히 외우면 되겠다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를 잘 보면 얘만 떼오면,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해주면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죠. 근데 우리의 주어는 m입니다. m을 몰라서 지금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풀어 헤치면 m-x바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m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에 x바를 더해주면 아까 봤던 그 공식이 나오네. 즉 확률 m이 요 구간 내로 들어갈 확률이 0.95다 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95%의 확률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 구간은 P 0부터 1.96까지 0.475가 주어져가지고 95% 신뢰 구간 구하라 그러면 냅다 이걸 써야 됩니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냅다 써야 돼요. 벌써 없다 외워야 된다. 근데 왜 95%만 나오냐? 99%는 없냐? 밑에 있어요. 99%가 되려면은 1.96이 아니라 2.58이면 됩니다. 그러면 0.4950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99%의 반이야. 얘는 95%의 반. 그래서 아까 위에 공식에서 다 똑같은데 1.96 대신에 2.58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줘야 돼요. 근데 출제 빈도는 누가 더 높냐면 1.96 쪽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4의 제곱이 얼마죠? 196이잖아. 1.96이랑 똑같대. 1.96이란 게 100분의 196인데 얘가 10분의 14의 제곱이거든. 산수가 편해가지고 얘가 좀 많이 나오는 편. 근데 2.58은 안 쉬워요. 그래서 아마 만약 2.58을 내고 싶잖아? 문제상에서 분명히 1.29라든가 3. 얼마야? 세배하면 87이라든가 너무 노골적으로 2.58의 배수 같은 게 등장합니다. 약분 잘 되게 하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 문제 풀어보면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조심할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표본을 이렇게 하나 꺼내왔을 때 공식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한 개 꺼내고 구간 구해라 이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뭔 짓을 하냐. 한 번은 크기 100짜리인 걸로 쓱 뽑아내고 다시 뽑아. 이번에는 400명짜리 표본을 뽑아왔다. 이런 식으로 2번 뽑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이 X바가 출처가 뭐였어요? 이 크기 100짜리 뽑아온 요 한 녀석의 평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본을 새로 뽑아오면 여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안 변하는데 1.96 시그마는 안 변하는데 변할 수 있는 것이 n 값이 변할 수 있고요. 얘는 크기 100이었는데 400으로 바뀌었잖아. n 값이 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앞에 붙어있는 x바가 이 100명 뽑을 때의 x바랑 400명을 뽑을 때를 다르게 잡아야 돼요. y바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표본이 달라졌으니까 평균이 달라질 거 아니야. 뭔 말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알파 퍼센트는 무시하세요. 이런 건 내신용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구간이 보시면 알겠지만 x바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x바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x바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하나 주어질 텐데 딱 한 개 주어지거든요. 무조건 그거를 갖다 쓰면 된다. 그리고 여기 써놨네. 표본을 뽑을 때마다 x바가 달라진다. 한번 해봅시다. 가장 기초 유형 H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키가 표준 편차가 1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시그마는 나왔어. 근데 지금 평균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체 H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25명을 추출해냈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 25명의 평균이 170이다. 그 말인즉슨 이 집단에서 X바가 170이다. 그랬을 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단 여기 보면은 아까 1.96을 했는데 2로 바뀌었죠?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1.96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2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96 대신에 여기는 2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아까 알고 있던 공식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지금 여기 1.96 대신에 2가 대신 들어갔으니까 1.96 대신에 여기도 공식도 2로 고쳐주면 된다. 그리고 n에 해당되는 것은 이 표본에 있는 개수
25 가져오시면 되고, 시그마는 어딨냐? 여기 있네. 15 적어주시면 되고, X바는 얼마냐? 17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을 미리 적어놓은 다음에 문제를 슥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적으면 164부터 176까지다. 그래서 95%의 신뢰 구간은 저거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2018년 9월 가형 17번. 이 정도면 지금으로 치면 28번급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다. 그래. 그럼 적어놔야지.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다. 그런데 25명을 뽑아서 그 녀석들의 표본 평균을 재봤더니 X1 바다. 그러면 원래 모집단이 엄청나게 많은데 딱 25명만 뽑아와서 이 25명만 평균을 재봤더니 그때 평균이 X1 바입니다. 알았어. 근데 걔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한번 재봐라 라고 하면 지금 95%가 1.96을 쓸지 2를 쓸지 아직 모르니까 밑에를 쭉 보니 아, 이 문제는 1.96을 써야 돼. 그래서 일단 무지성으로 공식을 쓰자. x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 쓴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1.96은 아는 거고 시그마 값이 5죠. 써줘. 그 다음에 25명이 됐으니까 n 값은 25다. 써줘. 그리고 x1 바는 안 줬어요. 쓰자. x1 바, x1 바. 그래. 근데 그 신뢰 구간이 뭐라고 줬냐면 80 빼기 a랑 80 플러스 a래요. 야, 그럼 딱 봐도 80이 누구야? 지금 똑같은 수에서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에 있는 x1 바가 80이고 뒤에 달라붙어 있는 얘네들이 a. 여기가 80이고 뒤에 달라붙어 있는 게 a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지성 공식을 박았더니 x1 바의 값도 알아냈고 a의 값도 알아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 보통은 이거 끝났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한 다음에 x1 바 더하기 a를 구해라. 이게 다였는데 최근에는 한 번 더 하래 있어. 이번엔 25명 말고 다르게 해가지고 n명을 또 뽑았대요. 그럼 그 n명에 대한 평균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녀석들의 n명에 대한 평균을 x2 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n명을 뽑아왔는데 이 n명에 대한 평균을 재보니까 x2 바예요. 알았어?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한 95%짜리 신뢰 구간을 재봐라. 알았어. 위에 거 쳐다보지 말고 일단 무지성으로 공식을 생각한다. x2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2 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쓰고 나서 아는 정보가 시그마 값은 아까 전에 5라고 줬고 쓰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그냥 n이래. 아직 몰라. 쓰시고요. x2 바의 값은 몰라. 일단 써놔요. 완성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제시한 구간을 봅시다. 아까랑 비슷하네. 어떤 수 더하기 이거, 어떤 수 빼기 이거, 이런 구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앞에 붙어있는 이 16분의 15 x1 바가 x2 바가 된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수 7분의 5a를 더하고 뺐으니까 7분의 5a가 여기 붙어있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 구조를 줘요. 그러면 아까 x1 바가 80이었으니까 16분의 15 x1 바는 75가 돼서 x2 바가 75.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 값이 1.96이었는데 그럼 7분의 5a는 7분의 5 곱하기 1.96. 근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아, 껌이다. 1.96 약분, 5 약분하면 루트 n이 7이니까 n 값은 49. 뭐가 하는 거죠? n 플러스 x2 바. 끝.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두 번 잡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는데, 대놓고 구간이 대칭적이라는 사실을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작년 수능 27번.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평균이 m이고, 요즘 시국 반영했네.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럼 보자마자 x가 정기 분포 m, 시그마 제곱 따른다고 써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100대를 뽑았대요. 알았어. 그럼 여러가지 차가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서 100대만 뽑아와서 이 100대에 대한 평균 재보니까 x1 바야. 그래. 근데 그 x1 바에 대해서 95%로 신뢰 구간을 재봐라. 근데 95%를 살펴보려고 밑에를 쫙 보니까 0.95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1.96이네. 그럼 1.96 갖고 공식을 써야겠다. 그래서 공식이 이 신뢰 구간이 x1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1 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 구간의 이름이 지금 a부터 b까지래요. 그럼 a 값이 여기 왼쪽에 붙어있는 얘고, b 값은 오른쪽에 붙어있는 얘인데, 내가 아는 거 n 값이 100입니다. 100대라 했으니까. 시그마 값 몰라. x1 바 몰라. 아무것도 모르네. 그래서 써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1.96으로 냅두지 마시고요. 분모로 분수로 바꾸세요. 100분의 196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난 약분은 할 줄 알지롱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분모를 그냥 10의 거듭제곱으로 두세요. 그게 약분 편하니까. 그래서 1000분의 196 시그마. 오케이. 100대에 대한 정보는 다 캐치했다. 두 번째. 이번엔 그 100대 말고 400대를 뽑았습니다. 그럼 또 이 400대에 대해서 평균 달라질 테니까 그걸 x2 바라고 설정한 거고, 이번엔 신뢰 구간을 95%가 아니라 99%로 했어요. 그럼 99%를 찾기 위해서 밑에를 째려보니까 0.99 앞에 붙어있는 게 2.58이다. 즉 신뢰 구간 공식에서 1.96 대신에 2.58을 쓰자. 그래서 무지성으로 공식 쓰시면 신뢰 구간이 x2 바에서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은 x2 바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내가 아는 것은 400대를 뽑았기 때문에 n 값이 400이다. 그래. 그런데 이 구간의 이름이 지금 C부터 D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C 값이랑 D 값이 뭔지를 지금 알게 됐어요. 오케이. 좋아. 이제 모든 문자를 표현했다. 그럼 봅시다. x1 바 빼기 x2 바가 1.34고 A랑 C랑 같대요. 그러면 당연히 A랑 C랑 같다고 줬으니까 A랑 C랑 같다고 줬으면 뭐랑 같은 거야? x1 바 마이너스 1.96, 아니 정리한 게 있네. x1 바 빼기 1000분의 196 시그마가 C x2 바 마이너스 1000분의 129 시그마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x1 바 빼기 x2 바를 줬으니까 이항하면 되지 뭐. 그래서 x1 바 빼기 x2 바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좌변으로 옮기고, 여기 1000분의 196 시그마를 우변으로 옮기면 1.34가 1000분의 67 시그마가 돼가지고, 또 1.34는 100분의 134가 돼서 약분하기 편해집니다. 무조건 배수야 이거. 67이랑 134 약분하면 2, 100 약분하면 10이 남아서 시그마 값이 20이 나온다. 그냥 하란 대로 열심히 연립하면 잘 나와요. 그럼 뭐 구하는 건데? B 빼기 A를 구하래요. B 빼기 A는 x1 바 더하기 1000분의 196 시그마에서 x1 바 빼기 1000분의 196 시그마 빼는 거니까 2 곱하기 1000분의 196 시그마 20이다.
그래서 계산 열심히 해주면 7.84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공식부터 때려박고 n값, 시그마값, x1 갖다 넣으면 된다는 게 느껴지죠? 필수 기출 1번 2017년 9월 가형 14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랑 y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인데 보통 이러면 표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얘는 짜증나게 표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p, y는 k가 될 확률이 x가 k가 될 확률의 절반을 한 다음에 10분의 1 더하래요. 그리고 x의 평균이 4라고 합니다. y 평균을 구하죠. 뭔 소리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표를 쓰겠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 그리고 확률은 모르겠으니까 PQRST 잡았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식은 두 개밖에 없지. 확률의 합이 1이다. PQRST 다 합치면 쓸모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고 보자. 그리고 평균이 4라고 줬기 때문에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x 곱하기 p 싹 다 더하면 요상한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무조건 쓰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y를 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표를 써야 되는데 y도 똑같이 1, 2, 3, 4, 5 쓰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x의 확률을 반 한 다음에 10분의 1 더해라. 그래? 그럼 얘 반하고 10분의 1 더하고 반하고 10분의 1 반하고 10분의 1 반하고 10분의 1 반하고 10분의 1 오케이. 다 적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y의 평균이니까 y의 평균은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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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니 쓱 보니까 다 공통으로 묶이는 것이 2분의 1이 다 공통으로 묶이고 그래 보니까 이렇게 묶이고 10분의 1이랑 1, 2, 3, 4, 5가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묶입니다. 공통인수를 뽑겠다는 사고방식은 언제나 중요함. 그래 놓고 보니까 위에서 P, EQ, 3R, 4S, OT가 있잖아요. 이거 갖다 넣어라 이 뜻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변수가 엄청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하나 넣고 끝내는 이런 스타일 문제가 요즘 들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하고 얘는 15니까 A 값은 2분의 7이다 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 안 주면 문자 넣으면 돼요. 무조건 쉽게 풀리게 줄 겁니다. 통계니까. 2번 이번에 어떻게 줬냐. 이번엔 표랑 그래 제시했네요. 2020년 9월 가형 26번 x는 1, 2, 3, 4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확률이 A, B, C, D y는 독특하게 11, 21, 31, 41, A, B, C, D 확률은 똑같은데 변수만 다르네. 근데 딱 봐도 규칙성이 너무 명확하잖아. 11, 21, 31, 41 일반항이 뭐예요 이거? 1 넣었을 때 11이고 2 넣었을 때 21이고 3 넣었을 때 31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10배 한 다음에 더하기 1 한 거죠. 이런 규칙을 예전에는 대놓고 y는 10x 플러스 1이다 라고 줬을 텐데 요즘엔 네가 발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y 값이 10x 플러스 1이라고 잡아놓으면 아 내가 문제를 풀 때 x를 싹 다 분석한 다음에 y로 가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인식. 그래서 분석하려고 봤더니만 a, b, c, d가 있어서 어떡하지? 싶었는데 맨 밑에 있어. x의 평균이 2고요 x제곱의 평균이 5라고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분산이 튀어나오죠.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 제곱 빼는 거니까 1 됐네. 그럼 이 y를 구하고 vy 구하랬으니까 이 y는 2의 10x 플러스 1이고 2는 상수는 그냥 뱉고 10은 앞으로 툭 뱉어가지고 평균이 2랬으니까 2n2원 이때 2학년이 되셔야 됩니다. 제발. 물론 휴학하면 안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vy는 v의 10x 플러스 1인데 분산의 특징 상수항은 무시하고 x의 개수는 제곱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점수가 나오네. 100 맞아라 100점. 그 다음 3번 2021년 9월 확통 29
좀 독특했습니다. 얘도 보면은 얘도 양심이 없네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x랑 y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아까 그 문제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여기는 그래도 양심 있어가지고 확률을 동일시 해줬는데 애매하게 더하고 빼요. 대체 뭘까 하면서 보니까 별 조건 안 주고 그냥 vx가 5분의 31이랍니다. 그랬을 때 y의 분산을 구하래요. 알았다. 근데 분산까지 가기 위한 여정이 꽤 많죠. 일단 첫 번째,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확률의 합이 1이란 것은 무조건 쓰십시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b 더하기 a가 1이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이다. 이것도 하나의 관계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함. 그리고 분산까지 가기 위한 여정, 평균을 구하면 1a, 3b, 5c, 7b, 9a니까 10a, 10b, 5c의 합이 5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 2, 1인데 여기 비율도 2배, 2배,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노린 거네. 통계는 이렇게 절묘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5다. x제곱의 평균도 참 절묘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 x제곱의 평균 구하려면은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해가지고 똑같이 해주면 더럽다. 82a 더하기 58b 더하기 25c가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위에 거 한번 써보세요. 2a, 2b, c의 합이 1인데 지금 제일 개수가 작은 게 c 쪽이니까 25c, 50b, 50a의 합은 25라고 생각해가지고 82a에서 50a 빼가지고 32a, 58b에서 50b 빼가지고 8b,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 25 빠진다. 그런 다음에 분산을 구하려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 빼야 되는데 땡큐하게도 요 25가 날라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계 잘한 거야. 쓱쓱 지워서 32a 더하기 8b가 5분의 3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획득했습니다. 그럼 100% 이거 쓰겠죠 뭐. 그 다음 이제 y로 가야죠. vy를 구하기 위해서 확률의 합이 1인지 보니까 잘 되네. 그 다음에 평균 EY를 구해보면 요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놀랍게도 X랑 평균이 똑같게 나옵니다. 5예요. 만든 사람 정말 좋게 말하면 세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태같이 했네.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자꾸 이 Y제곱도 구해야 되니까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하고 또 열심히 곱해. 싹 다 더하면 위에 있는 이 EX제곱이라는 식이 거의 똑같이 다 나오고 요 20분의 1이랑 마이너스 10분의 1이랑 20분의 1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EX제곱 더하기 5분의 8 나와요. 그런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VY인데 EY제곱 빼기 EY의 제곱을 해야 되고 EY의 제곱은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EY랑 EX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에서 이걸 빼가지고 VX가 남고 그 다음에 5분의 8이라는 숫자가 약간 애매하게 남네. 끝. 아까 VX가 5분의 3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완성. 그래서 겉보기에는 엄청 복잡하지만 얘도 결국 뚝딱뚝딱 하다 보면 잘 튀어나옴. 그래서 요즘 이산 확률 변수가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으니까 표가 이상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확률의 합, 평균, x제곱의 평균, 분산 이거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면 잘 나오겠지 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 4번 이항 분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나오면은 평균, 분산, 확률 하나짜리만 물어본다 했습니다. 딱 그렇게 나왔죠. 확률 하나짜리 물어보고 평균 나왔으니까. 그래서 공식을 쓰실 때는 x가 4일 확률은 10번 중에 4번 나온다. 10C 4. 누가? p가. 그리고 4번이 p니까 p가 아닌 1-p는 6번 나온다. 써놓고 5일 확률은 10번 중에 5번 나온다. p가.
그리고 나머지 5번은 1-p가 나온다. 쓰신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원래는 10C4라고 쓰고 10C5라고 쓴 다음에 지금 관계식이 이게 등식 잡혔으니까 약분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조합에 대해서 약분을 할 때는 우리 보통 조합 계산하라 그러면 다 19, 87 해놓고 약분할 텐데 그것보다 팩토리얼 쓰는 걸 더 권장드립니다. 약분이 뭉텅이로 싹싹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답안지에다가 팩토리얼 썼죠. 10C4 대신에 10팩, 4팩, 6팩, 10C5 대신에 10팩, 5팩, 5팩 써주시면 10팩이 한 방에 쑥 날아가고 4팩이랑 5팩 하나 약분하면 5가 하나 남는 거고 6팩이랑 5팩을 약분하면 6 하나 남으니까 상당히 계산이 편리해져. 그런 다음에 P도 4제곱 죽여버리고 1개 남기고 1-P제곱도 5제곱 죽여버리고 여기에 1개 남기고 그런 다음에 평범한 1차 방정식 풀시면 잘 나옵니다. 7분의 5라고. 그럼 끝난 거죠? 7x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2의 성질에 의해서 7은 밖으로 뱉어지고 2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건 완전 껌. 10 곱하기 p 하면 됩니다. p는 7분의 5랬으니까 50이 됩니다. 5번 두 문제 남았다. 2021학년도 수능 가 17. 좌표 평면 위에 원점 있고 거기 처음 p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진다. 던져서 2 이하면 양의 x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3 이상이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그럼 확률 적어놓으면 3분의 1의 확률로 오른쪽 3칸, 3분의 2의 확률로 위쪽으로 1칸. 그런데 이걸 15번 반복했대요. 반복하는 것 나오고 확률 변수란 말 등장하면 무조건 이항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률 변수 x가 좀 독특해요. 그 점 p와 직선 3x 더하기 4y는 0 사이 거리를 x라 그랬어. 아니 그럼 점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확률 구해야 되나? 그건 이상하잖아. 이게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 저번에 알려줬던 유형 중에서 그 공 꺼내는데 공 하나당 뭐 이 색깔은 점수 돈을 얼마 주고 이 색깔은 얼마 돈 준다. 그 유형 같은 느낌입니다. 뭐냐? 위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에 대해서 확률을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겟을 확률을 가지고 있는 놈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2 이하 나온 그 횟수를 y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15번 던졌는데 15번 중에서 2 이하로 나온 경우도 있을 거고 3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한 녀석을 그냥 잡아가지고 걔를 y번 나왔다고 하자. 그리고 3 이상인 거는 자동으로 합쳐서 15번이니까 15-y번인 거죠. 이렇게 세팅하면 이 y는 이항분포 15,3분의 1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죠. 15번 반복하고 있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항상 무언가의 개수를 잡아야지 거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애매한 거 잡으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게 가형인데도 불구하고 17번이나 먹은 겁니다. 당시 17번이면 준킬러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y에 대한 평균은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근데 나의 목표는 x에 대한 평균이니까 x를 y로 표현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니까 점 p의 좌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3번 간 게 y번이고 위쪽으로 한 번 간 게 15-y번이니까 껌이네요. x좌표는 3y, y좌표는 1 곱하기 15-y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 P와 직선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 그냥 공식 쓰면 되죠. 루트 3제곱 4제곱에서 5 절대값 3y 집어넣고 15-y를 싹 집어넣으면 분자가 5y 플러스 60이 되는데 아니 y가 개수인데 음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이 그냥 절대값 벗기고 나오면 된다.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약분까지 다 때려주면 되게 간단하네요. y 플러스 10이네. 따라서 x의 평균은 y 플러스 12의 평균과 같으니까 y의 평균 더하기 12 하면 된다. 17.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 딱 봐도 어렵잖아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 가격, 노노. 무조건 확률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수를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해야 된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6번 너무 쉬워 보인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다. 그래, 다 나와있네 여기.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합니다. 너무 답이 다 적혀있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A, 여기는 E, 여기 꼭지점의 Y값은 B다. 그런데 0부터 2분의 A까지 확률이 2분의 B예요. 0부터 2분의 A까지의 확률이 2분의 B다. 그래? 그래서 그때 A랑 B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직선형이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 문제는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전체 넓이가 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넓이 2분의 1 A 곱하기 B가 1이지롱. 따라서 A, B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끝나겠네. 그런데 A가 현재 2보다 크네요. 혹시 모르니까 써줍시다. 그리고 나서 0부터 2분의 A까지 넓이를 구하면 2분의 B래. 근데 문제는 2분의 A가 어디쯤 잡히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2분의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2분의 B라고 준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이게 높이가 B고 여기가 절명의 상수 2잖아. 요 넓이가 얼마인 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니까 B잖아.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지금 이거보다 얘가 더 작은 거니까 2분의 A가 위치하는 곳은 반드시 2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잡는 거죠. 이걸 파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 0부터 2분의 A까지의 확률은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2분의 B니까 방정식이 2분의 BX고 따라서 X값이 현재 2분의 A니까 Y값은 4분의 AB. 그런데 AB가 아까 전에 2라며. 그러니까 그 높이값이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됐네. 이 파란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것이 2분의 B다. 따라서 A는 4B가 되니까 모든 걸 구했다. 끝. A는 4B고 AB는 2니까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 정도가 직선형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맥시멈 같습니다.